이미 7억을 넘겨서 8억을 부르고 있습니다. 분양가는 5년 6년 전에 3억대였어요. 그럼 그때 사셨어야죠. 집값 폭락하면 사야지. 집값 떨어지면 사야지. 내가 미쳤다고 지금 이렇게 비싼 가격을 주고 집을 사야겠느냐, 이런 생각 갖고 계시면 앞으로 평생 동안 집을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오늘은 제가 되게 어렵고 또는 무서운 얘기를 드릴 겁니다. 내 집 마련 관련한 얘기인데요. 제 영상 댓글 중에 그런 분들 꽤 있어요. 집값 곧 폭락한다던데, 엄청 떨어진다던데, 지금 사면 상투 잡고 나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집값 폭락하면 사야지. 집값 떨어지면 사야지. 내가 미쳤다고 지금 이렇게 비싼 가격을 주고 집을 사야겠느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나중에 집값 떨어지면 사야지, 이 생각 갖고 있으면 절대 집을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제가 있는 동네 34평 호가가 이제 8억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7억짜리 집도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불과 1개월 전만 해도 6억대 집이 있었는데 이제 6억은커녕 7억대 집도 찾기 힘들어졌습니다. 처음 분양가 3억대였어요. 그럼 그때 사셨어야죠. 처음에 다 미분양이었습니다. 프리미엄 200, 300, 500, 입주 때 1,500, 3,000 정도. 3년 전 입주할 때 집값 너무 비싸니 떨어지면 사자.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3억대, 4억대 하던 집들 없어지고 7억대, 8억대 2배가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생각해 볼 건, 바라는 대로 과연 집값 폭락하는 시대가 올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첫 번째, 집값이 폭락하는 때가 과연 올까요? 지금 제가 있는 동네는 이미 7억을 넘어서 8억을 부르고 있습니다. 34평 기준으로요. 근데 3년 전 입주할 때만 해도 3억 중반 후반이었어요. 분양가는 3억 초중반. 여기서 갑자기 집값이 폭락을 한다. 그럼 어떤 상황에서 집값이 떨어질까요? 1억, 2억, 3억, 4억 이렇게 떨어지는 날이 어떤 때 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고 8억 하는 집이 갑자기 5억, 4억이 될까요? 아닙니다. 집값이 폭락하는 때는 전 세계가 망하던가 우리나라가 망하던가 이럴 때 집값이 폭락해요. 금융위기, 외환위기, 경제위기 또는 전쟁이 날 때만 이런 폭락장이 옵니다. 두 번째, 폭락의 기준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지금 8억 가는 아파트들이 1억이 떨어지면 폭락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2억이 떨어져야 폭락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설마 분양가 이하, 즉 3억대로 떨어지길 바라는 건 아니시겠죠? 아파트 가격이란 건 오를 때는 빠른 짧은 시간 안에 많이 오릅니다. 그런데 떨어질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폭락장은 오지 않아요. 1억 오르고 2, 3천 떨어지고 3, 4천 떨어지고 다시 1억 오르고 2, 3천 떨어지고, 물론 어느 정도 살기 좋다라는 조건을 갖춘 아파트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 폭락이라는 기준을 어디까지 설정하고 계신지를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폭락이 아닌 그냥 차츰 떨어지는 부동산 시장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제 부동산 시장 경기가 안 좋아졌습니다. 집을 살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오늘 8억 하는 아파트 일주일 뒤에 다시 보니까 집주인이 급했는지 7억 9천으로 내렸습니다. 그럼 7억 9천일 때는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삽니다. 왜냐? 다음 주에 7억 8천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7억 8천이 됐습니다. 내 생각이 맞았죠. 역시 나는 경제를 보는 눈이 있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알아. 그럼 7억 8천에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왜냐? 다음 주에 7억 7천, 7억 6천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집값이 점점 떨어지는 때가 오더라도 결코 타이밍을 맞출 수는 없을 겁니다. 8억 하던 집이 7억까지 떨어졌다. 근데 그 다음날 7억 천이 됐다. 그 다음날 갑자기 부동산 시장 경기가 바뀌어서 7억 천짜리들이 또 팔렸다. 그럼 7억 2천이 됐다. 7억 3천이 됐다. 이때는 또 살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망설이셨던 분들이, 7억에 못 사셨던 분들은 7억이란 가격을 생각하기 때문에 7억 2천, 3천에 다시 사기가 또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집값이 폭락하거나 집값이 떨어지면 사야지란 생각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집을 못 사셨던 분들을 탓하거나 비난하려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당연히 저는 지금이라도 집을 사셔야 된다. 특히 실거주, 내 집 마련이 목적이라면 당연히 오늘이라도 집을 사야 된다라는 입장이긴 한데요. 제가 말해도 절대 내 신념, 태도, 행동 변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겠죠. 집값 떨어지면 사야지. 집값 폭락한다니까 나중에 왕창 떨어지면 사야지. 그런 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기준이라도 설정해 주셔야 돼요. 기준은 두 가지인데요. 금액적인 기준, 고점 대비 몇 천만 원 떨어지면 사야지, 또는 고점 대비 몇 퍼센트 떨어지면 사야지.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금액적인 부분 또는 퍼센트로 금액을 설정할 수도 있겠고요. 이런 금액대가 온다 그러면 그때는 집을 그때라도 꼭 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이 금액을 설정할 때 내 소득 대비 내가 원금과 이자를 얼만큼 갚을 수 있는지 이거를 역으로 계산하셔서 내가 살 수 있는 내 형편에 맞는 집값을 생각해 주셔도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월 300만 원을 버니까 150만 원까지는 원금과 이자를 낼 수 있어. 그리고 나머지로 나는 충분히 생활이 가능해 라고 생각하신다면 원금과 이자 합쳐서 150만 원을 감당할 수 있는 집까지는 고려를 해보시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 이도 저도 안 된다 그러면 차라리 진짜로 집값이 떨어지길 기다렸다가 반등하면 사십시오. 집값이 언제까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솔직히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도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떨어지거나 또는 주춤하는 시기가 온다 그러면 8억 집이 7억 8천만 원, 7억 7천만 원까지 내려갔다가 7억 6천만 원, 7억 5천만 원 이렇게 아래쪽에서 지지를 받는 일정한 금액대가 있을 겁니다. 이 금액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7억 5천만 원 집을 계속 봤었는데 7억 5천만 원 집이 사라진다. 다 팔린다. 그래서 다음 가격이 7억 6천만 원이 된다. 그러면 그때 바로 당장 집을 사셔야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 많아요. 집을 사긴 사야겠는데 계속 망설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가격은 점점 더 올라가고 이럴 때는 돈 많은 분들은 그냥 지릅니다. 돈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돈이 없는 분들, 월급 차곡차곡 모아서 어떻게든 내 집 마련하려는 분들, 그런 분들은 오히려 더욱더 결정하기가 어려우시죠. 그래서 오늘 드린 말씀은 지금까지 집값 하락 또는 폭락을 걱정하시면서 고민하시면서 내 집 마련 못하셨던 분들 이제라도 나만의 기준을 설정하시고 금액적인 기준 또는 시기적인 기준 반등할 때를 노려서 그때라도 꼭 내 집 마련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부티인 기자 출신 06회사입니다.